19편 홈즈의 첫 번째 설계. 절망적인 좀비의 강 앞에서 가람과 강태식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홈즈의 눈은 절망이 아닌 해답을 찾고 있었다. 그는 폐허가 된 도시의 지도를 자신의 머릿속 체스판 위에 펼쳐놓았다. 국회의사당이라 거길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저 괴물들을 뚫고 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강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베테랑 군인조차 감추지 못하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전쟁이란 더 강한 주먹으로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닐세. 홈즈는 여전히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것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아 넣는 예술이지. 우리는 저들과 싸우지 않을 걸세. 우리는 저들을 지휘할 걸세. 그의 말에 가람과 강태식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홈즈는 자신의 첫 번째 설계를 두 명이 불안한 조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국회의사당 그 자체가 아닐세. 그곳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정부의 지하 벙커가 있을 확률이 높지. 위성통신 장비 혹은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네트워크.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무기라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저 좀비의 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세. 우리는 강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을 바꿀 걸세. 바로 소리를 이용해서. 홈즈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정교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를 지목했다. 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낡은 백화점이었다. 백화점은 그 자체로 작은 도시와 같지. 자체 비상 발전 시설과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네. 우리가 그곳을 장악하고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출력으로 사이렌이나 음악을 송출한다면 이 일대의 모든 좀비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몰려들게 될 걸세. 그의 설계는 계속되었다. 좀비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드는 동안 우리는 그 반대 방향, 즉 비어버린 길을 따라 국회의사당의 지하로 진입하는 걸세. 이것은 전투가 아닐세. 이것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와도 같지. 나는 지휘자가 되고 태식군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그리고 왓슨군, 자네는 이 모든 교향곡의 가장 중요한 악기, 즉 방송 시스템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걸세. 홈즈의 설계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설계도 위에는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람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해 가장 시끄러운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20편 폐허 속의 백화점. 그들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인 세진 백화점은 마치 거대한 유령선처럼 도시의 폐허 속에 침묵한 채 서 있었다. 화려했던 쇼윈도는 모두 박살나 있었고 입구에는 부서진 마네킹들이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세 사람은 홈즈의 지시에 따라 건물의 가장 취약 지점인 지하 주차장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조심하게. 이런 밀폐된 공간은 잠들어 있는 놈들이 있기 마련이지. 홈즈의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쇼핑객 차림의 좀비 하나가 그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태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소음기를 단 권총을 꺼내려다 더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바람처럼 움직여 좀비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군용 나이프로 놈의 경동맥과 척수를 동시에 끊어버렸다. 좀비는 비명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암살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세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향했다. 백화점 내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마네킹의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였고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표는 10층에 있는 방송실과 지하 3층에 있는 비상발전실일세. 홈즈가 속삭였다. 태식군은 나와 함께 방송실로 향하며 주변을 경계하게. 왓슨군, 자네는 혼자서 지하로 내려가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하네. 할 수 있겠나? 나 혼자라고. 그렇다네.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순간 건물의 모든 조명이 켜지고 소음이 발생할 걸세.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건물 안에 모든 잠든 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는 방송실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만 하네. 이것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임무일세. 가람은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어두운 지하 계단으로 향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침내 지하 3층 비상발전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그가 문을 열고 발전기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이 거대한 무덤은 다시 깨어나게 될 터였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방송실로 향한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신호 너머로 강태식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도 도착했다. 방송실 문 앞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그리고 강태식의 목소리 뒤로 쿵쿵 하는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안쪽에 한두 마리가 아니야. 이놈들, 우리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21편 새로운 동료, 의대생. 젠장. 강태식은 욕설을 내뱉으며 방송실의 두꺼운 철문에 귀를 기울였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갇혀버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절망적이고 위협적이었다. 몇 마리나 되는 것 같소. 무전기 너머로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람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너 마리는 넘는 것 같다. 그것보다 문제는 이 문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방송실이라 그런지 방음 처리가 된 특수 철문이다. 억지로 부수려다가는 건물 전체에 소음만 울려 퍼지게 될 거다. 모든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홈즈의 위대한 설계는 굳게 닫힌 철문 하나 앞에서 무력하게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좀비의 울음소리가 아닌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문 안쪽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밖에 누구 있어요. 세 사람은 숨을 멈췄다. 문 안쪽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다. 강태식은 즉시 문에 대고 소리쳤다. 안에 누구 있소?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 문부터 열어. 안 돼요. 문을 열면 저것들이.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왓슨군, 내 말을 그대로 전하게. 아주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가람은 무전기에 대고 홈즈가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웃기 시작했다. 안에 계신 분,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당신은 지금 방송실 안, 아마도 콘솔 데스크 밑에 숨어 계시겠군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로. 당신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일 겁니다. 아마도 본과 3, 4학년쯤. 그래서 저 괴물들의 생리적 특징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공포와 동시에 지적인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을 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문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듣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그걸? 당신의 비명 소리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이상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당신은 저것들을 저것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 다른 생존자들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저들을 인간이 아닌 별개의 생명체, 즉 관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의학도의 냉정한 시선이죠. 홈즈의 추리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신을 구할 겁니다. 대신 당신도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강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오. 당신의 생존은 이제 당신 손에 달렸소. 굳게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묘한 연합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22편 팀의 탄생. 작전은 홈즈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안에 계신 아가씨, 방송실 안에는 분명 비상 상황을 대비한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괴물들은 당신의 존재를 알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에만 반응하고 있을 뿐이죠. 홈즈의 추리에 따라 안에 갇혀있던 위대생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데스크 밑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강태식 씨, 가람의 무전기를 통해 홈즈의 목소리가 지시를 내렸다. 문 반대편 복도 끝에서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 저들의 주의를 끄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강태식은 즉시 복도 끝으로 달려가 근처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송실 문 안쪽의 좀비들이 일제히 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지금입니다. 아가씨, 문을 열고 놈들의 시야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뒤 즉시 복도로 빠져나오시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잠겨있던 방송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좀비들의 얼굴을 향해 하얀 소화 분말을 미친 듯이 뿌려댔다. 시야가 가려진 좀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녀는 재빨리 복도로 몸을 날렸다. 강태식은 그녀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다시 방송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잠시 후 지하 3층. 가람은 무전기를 통해 작전 성공 신호를 받았다. 왓슨군, 이제 자네 차례일세. 발전기를 가동하게. 가람은 눈을 질끈 감고 비상 발전기의 육중한 스위치를 힘껏 밀어 올렸다. 우웅 하는 소음과 함께 암흑 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백화점이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과 생명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10층 방송실. 서윤은 홈즈의 지시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방송 콘솔을 조작했다. 그녀는 백화점 전체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비상 사이렌 버튼을 눌렀다. 웨엥,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여의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백화점 안팎에서 잠들어 있던 수만 마리의 좀비들이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백화점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홈즈의 첫 번째 설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방송실 안, 가람과 강태식, 그리고 새로운 동료가 된 위대생 한서윤. 세 사람은 창밖으로 거대한 좀비의 강리 국회의사당이 아닌 자신들이 있는 백화점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경이롭고도 끔찍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두뇌, 홈즈, 주먹, 강태식, 그리고 의료기술, 한서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실행하는 심장, 가람. 그들은 이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다. 23편, 한강을 넘어서. 백화점 옥상에서 네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지옥도를 내려다보았다. 수만 마리의 좀비들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백화점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여의도 일대의 모든 길이 움직이는 시체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비고 안전한 길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강태식이 소총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베테랑 군인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경로는 확보되었네. 가람의 의식 속에서 홈즈가 머릿속 지도를 펼쳤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국회의사당이 아닐세.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저 강 밑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터널이지. 모든 다리가 막힌 지금 저곳만이 우리가 한강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네.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백화점의 비상구를 통해 좀비들의 흐름과 반대 방향인 지하철역을 향해 나아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철역은 마치 거대한 무덤의 입구처럼 음산했다. 강태식이 선도에 서서 랜턴으로 앞을 비추었고 가람과 서윤이 그 뒤를 따랐다. 터널 안은 물과 먼지, 그리고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선로 위에는 부서진 열차의 잔해와 주인을 잃은 가방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것들 위 낮은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터널 안에 갇혀있던 소수의 좀비들이었다. 내가 앞을 맞지. 소리 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강태식은 소음기를 단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좀비들을 소리 없는 총성과 날카로운 칼날로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터널의 일부가 침수되어 있었고 그 물속에는 수십 마리의 좀비들이 잠겨있거나 부유물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젠장, 여길 어떻게 지나가지? 강태식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홈즈의 목소리가 가람의 머릿속에 울렸다. 관찰하게, 왓슨군. 저들의 움직임을. 물속에서는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두네. 그리고 저들은 오직 소리에만 반응하고 있어. 홈즈의 지시에 따라 가람은 터널 벽에 붙어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떼어냈다. 그리고는 침수 지역의 가장 반대편 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던졌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물속의 모든 좀비들이 일제히 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지금이다. 뛰어. 네 사람은 좀비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을 가르며 미친 듯이 반대편을 향해 달렸다. 몇몇 좀비가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지만 강태식의 정확한 사격에 저지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흠뻑 젖은 채 강 반대편의 국회의사당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을 넘어섰다. 지옥 같은 서울을 벗어나 목적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24편 그림자 속의 위협. 국회의사당역을 빠져나온 네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마주했다. 여의도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깨끗했다. 좀비의 흔적도 파괴의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거대한 재앙이 이곳만은 비껴간 듯했다. 이상하군. 홈즈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무 깨끗해. 마치 누군가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청소라도 한 것 같지 않은가. 강태식 역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여긴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아주 교묘하게 설치된 부비트랩과 전문적인 솜씨로 구축된 바리케이드의 흔적들이 보였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 빠진 민간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또 다른 생존자 그룹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네 사람은 몸을 낮추고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당이 눈앞에 보이는 어느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강태식이 갑자기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는 길 건너편 높은 빌딩의 옥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망원경의 렌즈가 햇빛에 반사된 것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젠장, 저격수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가람의 바로 옆에 있던 가로등 기둥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저격수의 조준경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뛰어. 강태식의 외침과 함께 네 사람은 일제히 몸을 날려 근처에 있던 부서진 버스 뒤로 몸을 숨겼다. 타타탕. 총알이 버스의 철판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좀비들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인간이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람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홈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 새로운 위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저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야. 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지. 대화의 여지는 없어. 그렇다면 홈즈의 눈이 어둠 속의 고양이처럼 빛났다. 우리는 그림자가 되어야 하네. 저들이 우리를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저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곳. 바로 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 지하로. 그의 새로운 계획은 이제 지상의 좀비들을 피해 지하의 또 다른 그림자들과의 숨바꼭질을 예고하고 있었다.